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신 분들, 와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황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뭐 오늘과 내일 또 방송을 위해서 연휴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기도를 좀 한다고 그러죠? 네, 잠시 후 10시부터 15,000여 곳의 사찰에서 기도 법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전국 사찰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화려하게 이 봉축 행사를 열 텐데 아쉽지만 이 봉축 행사 코로나19 여파로 5월 3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연등회도 다음 달 23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처럼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만큼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모든 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글쎄요 365일 베풀어도 참 자비는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더워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특히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대전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매일 불조심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세종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26도, 아산 25도, 공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이 돼서야 누그러질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국 오는데요. 와,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연휴 시작이고 날씨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바깥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이 있는 산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잠시 중단됐던 템플스테이도 다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사찰 안에 손소독제와 또 마스크도 잘 배치해두고 또 하루 한 번 이상 발열 체크도 꼭 한다고 하네요. 이게 좀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내지는 뭐 몸과 마음이 같이 좀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찰에 한번 살짝 가보시면 뭔가 마음이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벼운 산행하다가 만난 그 사찰에서 물도 마시고 땀도 식히고 그 기와와 단청의 그 고즈넉한 자연의 느낌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럼요. 또 문화재도 발견하면 기분 좋고요. 춘마국 춘갑사라고 우리 지역의 얘기인데 단풍이 아름다운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사찰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저 사진 사연 주제는요. 여러분들 사찰 한 번씩은 아마 스치셨을 거고 또 사진도 좀 찍으셨을 텐데 그래서 멋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사찰의 사진을 좀 받아볼 텐데요. 축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만난 멋진 풍경을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뭐 연휴 시작을 당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명소 그리고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날 따라와요 촬영 다니면서 네. 사찰 구경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서산에는 특히 개심사에는 이맘때쯤 흐드러지게 피는 그 겹벚꽃이 참 아름답고요. 대전은 가까운 곳에 동학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특히 올라가는 길에 그 파전과 도토리묵 같은 아우, 맛있겠다. 별미도 참 좋죠. 어째. 네, 그러니까요. 또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그 언덕길에 보면은 그 남매탑 같은 문화재도 만날 수가 그럼요,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에서도 그런 귀한 문화재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청양에 다녀왔는데요. 청양의 뿔이라고 불리는 우산에 올라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도 만났고요. 울창한 숲이 우거진 칠갑산 자락에서 아주 특별한 봄나물도 만나고 왔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충남 청양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따뜻한 인심까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지역 충남 청양군. 아, 여긴가 보네요. 오늘 청양의 봄나무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냉이도 있고 여기 달래, 쑥. 그렇게 흔한 나물이 아니에요. 아,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럼 빨리 찾으러 가보죠. 내포 지역의 관문 청양군 비봉면으로 향합니다. 이야, 이 하우스 안이 초록초록한 잎사귀들이 잔뜩 돋아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고기자 순을 따고 있습니다. 구기자순이요? 예. 예로부터 하수호,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전해지는 구기자. 청양하면 구기자, 구기자하면 청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아 전국 제1의 구기자 명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봄철에 나오는 나물 중에서 영양분이 제일 많이 좋습니다. 구기자보다도 더 순나물이 영양가가 더 좋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치매 예방이 되고 간에 좋고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즐겨 먹었다는 장수식품의 대명사 구기자. 겨울 추위를 견디고 나온 어린 수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파리가 나물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순행이 이런 것만 먹지. 이만큼. 요만큼, 예, 요만큼. 오, 예. 이게 구기자순이에요. 예. 와, 진짜 파릇파릇하다. 봄에만 수확할 수 있는 구기자순은 벌레들이 좋아해서 조금만 수확이 늦어도 벌레들에게 빼앗겨 먹을 수 없다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다가 잎이 돋았을 때 최대한 빨리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혼자 안 했어. 그래갖고 이거는 삶아서 아버지만 해주라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구기자순이 옛날부터, 좋은 거를 깨달으셨군요. 옛날부터 이게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는 게 그러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걸 먹으면 씹다 보니까 좀 달달하고 씁쓸하고 맛있네. 농약도 안 치고 뭐 먹어도 그냥 날로 먹어도 좋아요. 어린 수는 나물로, 열매는 차로, 뿌리 껍질은 약재로. 구기자 나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효자식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손을 보태서 나무를 이만큼 땄어요. 고기자 순 드릴 테니까 가서 삶아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야, 집 가서 이 구기자순 맛있게 무쳐서 예. 맛있게 예, 먹을게요. 내년에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기자순 한가득 품에 안고 이번엔 청양군 남단에 위치한 장평면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여기 밭에 뭐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네요. 이게 뭐예요? 삼립국화요. 삼립국화.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삼립국화. 잎의 모양이 삼의 잎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는데요. 생긴 건 삼립파리처럼 생겼다고요. 삼자가 들어가고 향은 국화향이 난다 해서 삼립국화라고 그러죠. 진짜요? 예.
한번 냄새 좀 맡아볼까요?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국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고소죠? 고소고 그래. 산기슭이나 강가에 물이 지어 자라는 삼립국화는 노랗게 피는 꽃이 아름다워 꽃나물, 키가 커서 키다리나물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주로 4월에서 5월까지 연한 잎을 수확해 먹는다고 합니다. 이 향과 맛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건강 반찬으로도 최고라죠. 어머님, 여기 안에는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칼슘도 좋고 칼륨도 있고 철분도 있고 다 들어있어서 그 위장에도 좋고. 이 나물이 언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봄이요. 1년 봄부터 늦은 봄까지 초여름까지도 딸 수 있어요. 한창 수확에 바쁜 농민들을 도와 저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탰습니다. 뜯을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삼립국화 향에 빠져드는데요. 국화향을 닮은 특유의 향과 쌉쌀한 뒷맛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물을 네. 뭐 생으로 먹어요? 아니면 무쳐서 먹나? 볶아서 먹어요? 재료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 따라오실래요? 무궁무진한 매력의 소유자 삼립국화잎이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삶고 무치고 튀기고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고슬고슬한 밥까지 준비되면 봄을 담은 향긋한 한상이 완성됩니다. 아니 어떤 거부터 맛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물부터 드셔보세요. 처음으로 맛보는 삼립국화 나물, 그 맛은 어떨까요? 이 삼립국화 나물만의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또 고소한 향기 이런 게 느껴져요. 네, 누구나도 다 만들어서 금방 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아삭한 맛은 살리고 새콤한 맛은 더하는 장아찌로도 담가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밥도둑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또 새로운 밥도둑을 알게 됐네요. 요 삼립국화 나물 장아찌. 부추와 함께 부쳐낸 전부터 겉절이에 고기쌈까지 삼립국화잎이 잡내를 잡아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되는데요. 특히 콩나물밥처럼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쌀 한 톨 한 톨의 국화향이 스며들어 입안에 봄이 피어납니다. 너무 고소해요. 또 은은하게 향도 나는 것 같고. 삼립국화 밥 해서 드시는 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에 삼립국화도 이렇게 밥을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냥 낯설기만 했던 삼립국화 나물의 매력에 빠져서 먹고 또 먹었는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식감과 맛이 정말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용도로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삼립국화를 사랑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손쉽게 만들어서 요 봄날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삼립국화 나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겨울을 이기고 돋아난 산나물이 지천을 이루는 곳, 청양의 뿌리이자 고향인 우산입니다. 역사적인 가치는 물론 도심에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코스이자 휴식처죠. 같은 봄이라도 이 5월이 가까워지니까 산이 더 푸른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해발 237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오랜 역사의 흔적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우산에 올라오니까 하나, 둘, 셋. 이 오래돼 보이는 3층 석탑은 뭔가요? 궁금하다고요? 척척척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보이는 이 탑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48호로 지정된 청양 3층 석탑이에요. 조성수법이 간략하고 소박해서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청양읍의 일명사지에 있던 것을 청양 석조삼존 불입상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석조삼존 불입상? 그게 뭐예요? 청양 석조삼존 불입상은 보물 제197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화강석재 불상인데요. 큼직한 윤곽으로 위험이 넘치지만 예스러우면서 소박한 비소로 위장부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봄부터 겨울까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청양 읍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산. 특히 수호신처럼 청양을 지켜온 칼바위는 청양인의 고든 기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군락을 이룬 바위들이 마치 청양 사람의 바르고 고운 끈끈한 인정을 닮은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양의 자랑 구기자순부터 또 삼립 국화나물, 이렇게 멋진 우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청양에서 아주 알찬 하루 보내고 갑니다. 눈 깜짝할 새 다가온 봄처럼 어느새 우리 곁에 피어난 봄나물. 잠깐 만날 수 있어 더 소중한 구기자순과 삼립국화나물로 향긋한 식탁을 꾸며보세요. 초록빛 물결, 그러니까 초록 물결이라는 게 표현 그대로잖아요. 예, 아름다운 이 청양을 만나봤는데 이게 또 딱 보면서 눈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더 한 가지 덧붙이면 출연하셨던 그 분들, 청양분들 인상이 너무 좋았어. 야, 그 부분부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기자는 차로 주로 마셔봤지만 이게 구기자로 어린 순으로 다양한 요리를 하네요. 네, 구기자순으로 밥도 지어서 먹고요. 또 김치에 떡과 찐빵, 장아찌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구기자순이 불로장생의 약초라고 불리고 있는데 비타민이 레몬의 20배나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 20배. 20배 먹어야겠네요. 오늘 소개해 주신 그 구기자순과 삼립국화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특히 그 삼립국화나물은 더 향긋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맛이었나요? 저도 처음 먹어본 건데요. 맛이 약간 시금치 맛이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식감은 훨씬 아삭아삭하고요. 또 향긋한 국화 향기까지 은은하게 나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이 많아서 어린이들 성장기에도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역시 뭐 나물 얘기를 매일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제철 나물이 최고고요. 그럼요. 예, 안 먹어본 거 도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순이도 뭐 도단하는 이 봄 산에 가 보면 뭐 사냐초도 있고 꽃도 피고 푸르름해서 너무 행복감을 느낄 것 같은데 특히 이 석탁과 불상을 만난 우산? 이 피는 우산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청양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네, 청양인들이 최초로 이 삶을 시작한 곳이 바로 청양의 우산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의 기념물인 이 우산성과 또 정상에 자리한 청룡정에서 바라보면 이제 야경도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들러보세요. 아마도 연휴 기간 동안에 청양 쪽을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계획을 안 세웠는데 잠깐 어디 좀 사회적 거리 두고 가볼까 하시는 분들 청양을 선택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 우산에 가벼운 좀 트레킹도 하고 역사도 좀 배우시고 그 청양 가면 출렁다리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까 뭐 나왔던 요리들 뭐 구기자 관련된 뭐 부침개도 있고 뭐 비빔밥도 있고 아유 또 맛있겠네요. 아침부터 또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청양 소식을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5문제 한번 다 맞춰보세요. 힌트를 열심히 드릴 테니까 잘 맞춰보시고 5문제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청양에서 정말 행복한 힐링을 하고 온 이은주 리포터가 오늘 퀴즈 함께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아침엔 퀴즈로 오늘 아침부터 힐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음력 4월 8일인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1번 출가일, 2번 초파일, 3번 열반일. 4월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출가일, 어디 가야 되나? 4월 초파일, 그리고 4월 열반일인데 열반일. 이 4월과 어울리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좀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독 뭔가 딱 느낌이 오는 단어가 있네요. 출가를 해야 되나? 출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네요. 자, 과연 어떤 날일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초파일입니다.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갖가지 연등을 달아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요. 초파일 연등 행사는 고려시대 연등회와 조선시대 관등놀이를 거쳐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아 각 사찰에서는 개인 기도나 연등 달기는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연등 행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방역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그렇죠. 합니다. 코로나19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만나봐야 될 걸 못 만나니까 그게 서운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오늘 문제도 또 4월 초파일도 나오고 네.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를 바로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잘 들어보시면 아까 방송 자세히 보신 분들은 쉬운 문제잖아요. 그럼요. 자, 관심 가지시고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날 따라 와유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봄나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산기슭이나 강가에 물이 지어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잎이 특징이며 노랗게 피는 꽃이 아름다워 꽃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백묘국, 2번 눈개승마, 3번 삼립국화. 네, 날 따라 와유에서 이윤주 리포터가 소개했던 그 꽃나물이 딱 문제에 나왔네요. 네.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날 따라 와유를 놓치신 분들이라도 그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니까 세 갈래, 네, 보기를 보시면 또 쉽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 3이 있네. 네. 뭔가 연관이 있나요? 네, 이름도 나물 같기도 하고 또 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은은하게 꽃향기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어떤 나물일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삼립국화입니다. 삼립국화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잎 풀로 각지에서 자라며 잎이 삼해잎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은 이름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무쳐 먹거나 쌈으로 먹고요. 꽃이 예뻐서 꽃나물, 키가 커서 키다리나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키다리나물이라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네, 키다리는 어딘가에서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럼요. 같아서 네. 이 삼립국화나물 솔직하게 제가 안 해본 거, 안 먹어본 거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저 요거 못 먹어봤거든요. 오, 정말요? 네, 정말 오. 신기한데 날 따라 와유에서 만나봤고 먹어봤단 말이에요. 솔직합시다. 아까 밥상 한 상을 차렸던데 아우. 삼립국화나물로 만든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봄나물은 이렇게 들기름에 묻혀가지고 먹는 고소한 나물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표정은 아까 전 제일 맛있겠네요. 전도 맛있고요. 그렇구나. 아, 정말 이게 삼립국화나물 네. 그러니까 시금치 향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 번쯤 안 해본 것도 경험을 하는 거니까 네. 삼립국화나물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꼭 좀 한번 드셔보시는데 맛있는 삼립국화 밥상 한 상도 차려받아 먹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 아, 매번 우리 작가분들은 왜 이렇게 먹는 걸 자꾸 다루는지. 어우, 침 고여요. 네. 자, 배고픔을 빨리 딛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두통, 치통, 이렇게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통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진통제는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전에 그 부채도사가 네. 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저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생긴다 안 생긴다, 뭐 생긴다 안 생긴다 해서 한쪽으로 쓰러지는데 네.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쓰러지. 힌트를 너무 액션을 많이 줬나요? 저희는 네.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눈빛은 아는 눈빛인데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아는데 부채도사는 아는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튼 안 생긴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네요. 자, O일지 X일지 궁금하시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해열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므로 내성 또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진통제로 인한 내성과 발음도 안 돼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요. 다만 간 기능, 또 장의 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복용법이나 권장약을 잘 참고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데
약을 먹어도 꼭 알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약국에 그럼요. 상담을 좀 하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 부채도사가 저는 왜요? 어떤 건지 자꾸 부채도사의 잔상이 남아서 집중이 안 되네요. 네. 검색창에 순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네. 해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맨 선배님이 그렇군요. 하셨던 네. 코너 중에 하나였죠. 아, 부채도사 덥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디저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서양 과자의 하나로 밀가루, 우유, 달걀 등을 반죽한 다음 벌집 모양의 틀에 넣고 구워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와플, 2번 베이글, 3번 브라우니. 좋아하는 건데. 이걸 제가. 보면 와 소리 나잖아요, 그죠? 우와. 와 맛있겠다. 아, 우와. 와 먹어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나는 게 그거구나. 있죠. 네. 그 배고프다 이건 아닐까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느낌이 와. 와 하고 뭔가 먹고 싶은 게 딱 있지 않나요?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이 벌집 모양의 틀에 넣어서 구운 이 빵. 어떤 디저트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와플입니다. 벌집이라는 뜻을 가진 와플은 벌집 무늬가 새겨진 틀에 반죽을 부어 구운 빵인데요. 가벼운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디저트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와플이 네. 만드는 과정이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좀 해 드시는 오, 분들 많이 계셔서 네. 홈 베이킹 메뉴로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와플이 이제 우리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우리식 와플이 있습니다. 뭐죠? 여기다가 비빔밥도 하고 비빔밥이요? 떡도 해서 와플 판에다가 판에. 해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거든. 맛있겠네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번 연휴에 그거 한번 해봐요. 정말. 연휴에 할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와플 판이 없잖아 집에. 아, 그거 입을 했어야 네. 되는. 예. 어쨌든 뭐 와플은 여러분들 드셔봤던 기억도 있고 자녀들이 참 좋아할 텐데 네. 자녀들에게 혹시 집에 와플 만드는 이 판이 있으면 우리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구워 먹는 한국식 와플 네. 괜찮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먹는 거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는 거 나오는지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집중 이수제, 2번 교과 교실제, 3번 자유학기제. 네. 뭐 아침 가족분들 중에서도 학부모님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또 이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꽉 막힌 수업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답을 듭니다. 얘기하지 뭐. 자유로운 수업. 그렇죠? 좀 맡기는 수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은 높을 것 같은데 네. 맡겨서 우리는 그 자유를 내. 네. 5번째 문제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저희가 힌트도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답을 드렸죠.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했는데 궁금한 게 좀 생겨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못 본 이 박사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아, 척척 박사 이 박사. 네. 보고 싶어요. 궁금함이 생기면 불러주세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해결해 부르면 이렇게 준답니다. 막 이렇게 먼지 나면서 다시 나타나는 건가요? 먼지가 날지 불이 날지는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네. 요즘에 이윤주 리포터가 산을 좀 많이 가요. 솔직합시다. 네.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건 노코멘트 할게요. 그래요? 중간도 가고 정상도 가고. 아, 그렇구나. 네. 항상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인 것 네. 같아서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 그냥 궁금한 게 제일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끼리는 정상 간 걸로 하죠. 네네. 우리끼리 하죠 하고 방송했으면 간 건지 뭐. 간 거죠? 네, 간 거죠. 연휴에 뭐 하려고요? 산을 타볼까 생각 중. 또! 제가 네. 산 많이 하시네요. 요즘은 산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경험을 안 해봤을 때는 두렵거나 네. 좀 어려운데 산을 방송을 통해서 가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너무 좋아요.
설마 혼자 가진 않겠죠. 네. 자,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 해줬던 이은주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네. 축 부처님 모신 날 사찰에서 만난 멋진 풍경입니다. 기대돼요. 네, 뭐 화산 꽃과 함께한 사찰, 혹은 뭐 낙엽이 아름답게 우거진 사찰, 또 하얀 눈이 쌓인 사찰, 뭐 어느 사진이든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사진이 없다 그럼 네. 사찰에 저 기와 한 장 찍은 것도 좋아요. 그럼요. 예, 운치 있게 네. 여러분들 찍었던 사찰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황금 연휴 아는데 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월요일 날 연차를 내셔서 네. 그게 됐다. 그럼 이제 6일짜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어도 오늘부터 4일인데 와. 황금 연휴 맞으면서 오늘 첫날 아무래도 계획들 세우겠지만 여유 있는 시간 즐기다 보면 좀 바깥 나들이를 살짝 하셔야 되겠다, 어딜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여전히 예, 이 코로나19의 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집콕 뭐 집콕이 아니고 방콕 예, 네. 하여튼 네. 집돌이하고 집순이를 유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뭐 온라인 계약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취미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휴, 그렇죠?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없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배달 강국 대한민국. 음식이면 음식,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제는 취미도 배달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워라벨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을 배달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원하는 재료만 쏙쏙, 실력은 저절로 쑥쑥. 집에만 콕 박힌 집순이 집돌이들 여기 주목! 남다른 틈새 공략으로 고정관념을 깬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집. 여느 집과 다르지 않는 주말 일상인데 잠시 뒤 아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특별한 배달이 도착한답니다. 엄마가 재미난 걸 주문하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마침 울리는 반가운 소리. 미술홈 키트 배달 왔습니다. 버선발로 냉큼 받아온 것 의문의 종이봉투. 도안이랑 칼, 방패 재료랑 물감이랑 꾸미기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애들과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을 찾다가 5,000원대 키트라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주문했어요. 그 정체는 집에서 즐기는 미술 홈키트. 5,500원이면 취향과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재료들이 집 앞으로 배달된다는데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엄마의 어깨는 으쓱으쓱.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유튜브나 물어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갑 취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찾은 곳은 미술학원. 선생님 여기가 취미 배달하고 싶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미령 대표는 손수 키트 재료를 만든다는데요. 역시 금손은 달라도 뭔가 다르죠? 저희 홈키트 종류는 칼, 방패랑 뽑기 기계랑 그리고 문패 만들기, 러브 액자, 팝아트 이렇게까지 있어요. 저렴하게는 4,900원부터 5,000~6,000원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장 큰 금액이어도 10,000원을 넘는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저렴한 금액으로도 취미 활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의 꿀템. 엄마들 사이에서 이곳 미술 홈키트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영상 설명서는 요새 유튜브가 대세이기도 하고 이제 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는 모습을 영상을 담아주면 이제 고객분들도 이 미술 홈키트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어요. 곰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사용 설명서. 고객을 사로잡는 비법은 아마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술 홈키트로 행복 바이러스 배달해 드릴게요. 달콤한 취미를 배달한다는 빵집.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저희 집 배달 서비스는 바로 이겁니다. 빵은 빵인데 이거 너무 오리지널 아닌가요? 케이크 시트지고요. 손님들이 집 가져가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란 얘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제빵사가 직접 반죽하고 구운 빵 시트지에다가 싱싱한 생과일 토핑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까지. 그래서 이게 다 얼마예요? 이게 다 해서 단돈 10,000원입니다.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빵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정희성 씨. 케이크 재료 배달을 시작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맨날 손님 없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남다 보니까는 케이크를 한 개라도 배달을 하고자 지금 카페 저희 와이프가 카페 한번 올려보자고 물어보길래 그래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그게 저희가 생각보다 거기서 보는 카페 어머님들이 많이 주문해 주더라고요. 적은 이윤이지만 손님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제빵사. 그의 꼼꼼한 손길을 거치면 배달 준비 완료. 최고만 했던 게 경상까지 배달까지 해갖고 그때는 하루 한 200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최고 많이 했을 때는. 최고만 했을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개, 60개씩은 꾸준하게 계속 나갔던 것 같고. 자, 이제는 케이크 주인을 찾아 출발.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케이크를 만들고 싶을 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배달 서비스의 큰 장점. 특히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기다리는 재미에 만드는 재미까지 이거야말로 달콤한 취미가 따로 없네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이는 걸 좀 꺼려하고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배달로 제가 케이크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 나만의 인생책을 골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방을 찾았습니다. 네, 책방입니다. 원하시는 고객님의 책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골라서 배달을 해드려요. 책 고르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책 배달 서비스. 저희는 그냥 일반 기존 서점이 아니고 큐레이션 책방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책방이거든요. 그래서 책 배달 서비스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2천여 권의 책을 보유한 이곳은 북 큐레이터들이 고른 책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애들 전집은 너무 많은데 이제 새로운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데 너무 많은 책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책을 믿고 읽히고 싶은 분들이 책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책,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문하시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책을 선정해서 전국으로 이제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선물보다 더 선물 같은 책 배달 서비스. 올해로 3년째 접어든다고 하네요.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책 잘 읽을게요.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학년에 맞게 나이에 맞게 취향도 봐주시면서 책을 골라주셔서 너무 편리하고요. 또 요즘에 직접 안 가고 바로 집으로 가져다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취미도 배달받는 시대. 더 행복한 방콕, 집콕 생활을 위한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배달의 민족.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대단한 게 네. 음식은 물론이고 이제 취미까지 배달을 해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특히나 이제 책을 배달해 주는데 취향에 맞게 또 골라주니까. 정말 야. 좋죠. 사실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뭘 봐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도 참 맞아요. 많거든요. 네네. 그런 고민까지 싹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그 케이크 배달도 집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집에서 케이크 하려면 이제 생크림 만들려면 네, 일이 고생스럽고요. 많죠. 네. 그 재료들 사다가 케이크 하나 만들잖아요. 네. 케이크 3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달 서비스 있으면 네. 어쨌든 뭐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갑자기 왜 휘핑 이걸.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그림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 그림 전공을 하셨잖아. 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고 노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림은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그림은요. 뭐 꼭 굳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필대로 자유롭게 그리시면 뭐 그림에 또 재미도 붙이고 더 실력이 쑥쑥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괴물처럼 그렸군요. 필대로. 필대로.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하면 더 잘 그리겠죠? 그럼요. 저도 사실 그림을 잘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막 그렸는데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실력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칭찬을 배달하는 서비스는 없나?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볼 텐데요. 네. 충남 금산에 가보겠습니다. 홍도화가 예쁘고 가득 펴 있는 곳이 있다는데 네. 어휴,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바로 금산 홍도 마을인데요. 네. 봄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아름다운 홍도화는 물론이고요. 네. 또 금산하면 떠오르는 인삼과 깻잎을 열심히 수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금산 홍도 마을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4월 중순이면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꽃천지로 떠납니다.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가 많기로 소문난 곳 금산 홍도마을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오늘은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인삼의 종주지 금산을 찾았습니다. 인삼 재배지가 넓게 펼쳐진 이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짠! 오늘은 인삼의 고장 금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지 주세요. 어딨죠? 무슨 음악이야? 울지 마라. 설마 홍도마을? 에이, 힌트를 이렇게 안 주실 것 같은데. 에이, 아재. 에이. 맞아요. 맞아요? 금산 홍도마을? 일단 알겠습니다. 금산 홍도마을 탐구 시작해보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붉은빛 고운 자태를 뽐내는 곳 금산군 남일면 홍도마을을 찾았는데요. 거리마다 붉게 물든 홍도화 덕분에 시작부터 텐션 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탐구대장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예. 엄청 예뻐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예. 활짝 피었어요. 예, 그래요. 네. 예, 저희 마을은 소반 위에 얹어진 붉은 복숭아꽃 형상을 하여서 홍도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홍도화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홍도화 꽃이죠. 이게. 와, 소문으로만 듣더니 홍도화. 1990년부터 꽃을 조성을 해갖고 저희 마을에 그래서 2008년에 1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2회차
홍도화 꽃축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꽃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조금 아쉽고.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네. 꽃을 조금 더 구경할까요? 그럴까요?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달 초 때늦은 추위로 인해 올해는 홍도화 개화 상태가 작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봄이 오면 자연은 한치의 거스름 없이 꽃이 피고 집니다. 홍도마을 둘레길로 조성된 이곳에서 내려다 보면 붉은 복숭아 꽃들이 마을을 빨갛게 수놓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름답네요. 예, 그렇죠. 네. 가로수 약 한 3.5km 정도의 홍도화 나무를 다 심어갖고 식재를 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만 했어요. 정말 보니까. 그럼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명이 저희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축제를 하면서 또 각종 봉사활동 체험장 코너도 있고 또 효소제 아니면 열매를 이용해서 액기스 이런 부분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봄이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홍도화에 빠져갔던 중 열심히 일하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아니 이건 아까 거리에서 본 홍도화 묘목 같기도 한데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홍도화 묘목 소지하고 있어요. 축제 때 판매하려고 우리 청년회에서 심은 거예요. 근데 올해는 축제가 안 열리는데.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올해는 안 하죠. 근데 이거 그냥 일반 집에다가 심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 정원수로 관상토 심으면 아주 멋지죠. 아주 빨간하게 멋지게 피죠. 복숭아 씨를 심어 나무가 자라면 홍도화 나무에 접을 붙여 키운다는 홍도화 묘목. 올봄 한 그루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무대장님, 금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금산하면 아무래도 인삼? 예, 맞아요. 인삼이에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이요? 예. 인삼밭? 예, 알겠습니다. 인삼밭.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인삼 농사를 짓는다는 홍도마을. 마을 전체가 온통 인삼밭입니다. 계세요. 쌍둥이신가? 왔어요? 제가 아까 묘목밭에서 본 그분 맞으세요? 맞아요. 예. 아니 여기에 또 왜 계세요? 인삼밭에 왔어요. 인삼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직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인삼은 이렇게 좀 커야 되는데 좀 더 가면 한 달 후면 이만큼 커지죠. 이제 막 올라오니까요 지금. 예. 보통 몇 년산이 좋은 거예요? 보통 우리 금산 인삼은 5년에 거의 수확을 해요. 5년생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죠. 4, 5년생.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인삼 농사만을 지었다는 인삼 농사의 달인 양현철 청년회장님. 인삼을 키우는 그만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인삼을 한번 수확하고 나면 한 5년 정도 있어야지만 다시 심을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못 심어요? 연작상이라고 한번 심은 밭에 다시 심으면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삼이 잘 안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모내기를 하고 또 색을 공급하고 영양 공급을 하고서 5년 후에 심는 거죠. 다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인삼을 또 심는 거죠. 그렇죠. 매해 수확되는 농산물과 달리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을 키우듯 애지중지 돌봐야만 하는 인삼. 이거 햇빛 가리려고 이렇게 꼼꼼히 묶고 계시는구나. 저 덕분에 시원하게 인삼밭 구경 잘했어요. 이거 농사짓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럼요? 인삼이 잘 자라려면은 반근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인삼이 잘 자라요. 예,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가면은 인삼이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반근을 항상 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인삼밭이 다 이렇게 가려주는 거구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 보면은 안에 살펴보니까 아까 지프로 이렇게 덮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이 거름보다도 수분이 제일 중요해. 인삼은 집으로 엮은 덮발을 덮어줘야 수분이 낡아지 않고 인삼이 잘 자랄 환경이 돼요. 금산에는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요 깻잎인데요. 금산은 깻잎이 잘 자랄 수 있는 지형과 기후 덕분에
전국 최대 깻잎 생산지로 손꼽히는데요. 명품 깻잎다운 포스 제대로 발휘하죠. 여기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청정 지역에다가 고지대고 온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뒷면이 이렇게 향이 진하고 뒷면이 빨갛죠. 이 깻잎이요. 네. 아주 소득작물로서 350농가가 76억 7천을 소득을 올렸어요. 소득이 그 정도면 진짜 효자작물이네요. 대단하죠. 수확한 깻잎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직행해 깻잎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일손 좀 보탰습니다. 저 많이 땄다. 당구장 열심히 땄어요. 네. 한잔 하세요. 어머, 홍삼액? 네. 저 이런 것도 잘 먹어요. 좋아해요. 네, 몸에 좋아요. 금서 났으니까 또 이거 먹어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먹자마자 호랑이 기운이 풀끈. 깻잎 한 100장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따드릴게요, 제가. 예, 많이 따세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금산 홍도마을 주민들. 마을 자랑 좀 부탁드려요. 한 20년 전부터 전에 홍도화 나무를 이렇게 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홍도화 꽃이 어우러져 있어요. 아쉽게도 축제를 못 하니까 묘목을 한 주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홍도화 꽃 예쁘잖아요. 묘목 좀 많이 좀 구입해 주세요. 일단 공기가 좋고 또 이 지역이 고지대라 인삼이 또 잘 되고 또 사포닌이 많이 나옵니다. 잘 자라는 여건을 갖추고 있죠. 내년에는 좋은 만개한 홍도화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홍도마을에는 봄꽃의 절정이라 불리는 홍도화가 붉게 물들어가고요.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인삼 종주지답게 건강한 인삼이 자라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금산 깻잎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잖아요. 네. 금산에 이제 인삼과 깻잎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깻잎 참 향 고소하고 향긋하죠. 방송 나가는데 계속 깻잎 좋아한다고. 그리고 인삼 우리가 먹기만 했지 네. 재배하면서 뭐 짚을 덮는 네. 이유나 이런 거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 홍도화가 붉은 복숭아꽃이잖아요. 네. 근데 참 예쁘게 폈는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속상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둘레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올해는 아쉽게도 축제가 열리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홍도화 둘레길에 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으면 그러게요. 좋겠고요. 또 홍도화 묘목을 또 하나도 못 파셨다고. 아니 어떻게 한 주도 못 팔았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속상한데요. 또 집에서도 키우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홍도화 묘목 구매하시러 또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캐스터.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계절의 시계는 여름을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특히 내일은 대전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매일 불조심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26도, 아산 25도, 공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이 돼서야 누그러질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온이 내일은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네.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요 앞에 예, 딱 나와 있죠. 네. 그 주소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 전해주셔서 저희와 방송으로 소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네. 축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만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진 멋지네요. 6120번님.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마음 수양과 더불어 역사 공부도 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완주 송광사 연꽃밭이고 구례 쌍계사 동자승. 마곡사 연꽃 등. 이게 나무에 지금 연꽃 등을 예, 다뤄놓은 거잖아요. 마음 수양 그리고 역사 공부.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3478번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의 마곡사 풍경입니다. 작년 여름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인데요. 멋들어진 기와의 풍경은 다른 절에서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사진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제가 기와 한 장 얘기했잖아요. 기와가 얼마나 너무 근사한데요. 근사, 멋스럽고 마곡사 모습이었고요. 0148번님은 작년 봄에 통도사 갔다가 주변에 꽃이 만발했게 찍은 사진입니다. 꽃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마다 좀 이게 꽃밭을 가꾸는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꽃들이 피는데 튤립을 같은데 통도사에서 잘 찍었네요. 2413번님, 작년 여름 오대산 월정사에서 9호 48호인 팔각구층 석탑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쭉쭉 뻗은 전나무 숲이 뿜어주는 청량한 공기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다시 가고 싶어요. 다시 가시면 되죠. 근데 앞서서 저 팔각구층 석탑은 사진을 끼우려 찍어갖고 피사기 석탑처럼 약간 기울어졌어요. 이 나무도 좀 기울어졌는데. 그런데요. 가고 싶으시면 예, 거리두기 조금 마무리되면서 한번 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힐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114번님, 작년에 다녀온 해인사.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사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 해인사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절 아니겠습니까? 크다 커. 5677번님, 작년 친정 식구들이랑 동학사에 갔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질 못해서 아쉬운데 작년에 갔던 사진을 보니 정말 그립네요.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가셨군요. 연등 쫙 준비돼 있고 꽃과 고풍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7644번님. 서산에 개심사 얘기했더니 개심사 나왔네요. 이맘때 겹벚꽃이 유명하지요. 네 그루밖에 없다는 청벚꽃이 신비롭기까지만 합니다. 한번 다녀가세요. 지금 만개했어요. 이 다른 벚꽃은 졌는데 저 개심사의 왕벚꽃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겹벚꽃 지금 폈다니까. 가보고 싶어지네요. 1369번님, 대전에서 가까운 동학사에 자주 가는데요.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도 동학사에 가서 알록달록한 연등도 구경하고 또 내려오는 길에 고소한 도토리묵과 시원한 막걸리도 한잔했답니다. 저거죠, 그렇죠? 먹거리가 도토리묵이 그냥 풍성해 보이는데. 또 마지막에 마무리는 또 먹는 걸로. 근사한 사진 많이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은 물론 서예 퍼포먼스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라는데요. 조병주와 프렌즈의 힘내자 콘서트,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내일 건강톡톡 시간이잖아요.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소화불량을 호소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또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기는 증상들이 알고 보니 또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소화불량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좀 지켜주시고요. 생활 방역 좀 철저하게 지키셔서 이 연휴가 끝나고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 또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